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개발 비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파나소닉 배터리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배터리셀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테슬라는 2014년부터 파나소닉과 배터리 생산 및 공급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6일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자동차 공장 근처의 카토 로드 비밀 연구소에서 배터리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배터리셀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셀, 새로운 장비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배터리셀 연구는 자체 기술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요소는 배터리팩과 배터리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물량 부족 때문에 전기차 생산과 판매 등에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개발, 제조, 판매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테슬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당분간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 공급 업체와의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불화도 테슬라의 배터리셀 자체 개발을 부채질했습니다. 지난 1월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사를 설립하고 지난 4월에는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미국 네바다주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머스크 CEO는 파나소닉이 모델 3의 생산 속도를 늦췄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은 배터리셀의 자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터리셀 공급 협상에 정통한 테슬라 직원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초기 모델 3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파나소닉, LG와 협력해 공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은 2019년 말 생산을 시작해 2020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가 26일 인도에서 W 시리즈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26일 LG전자는 인도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현지 맞춤형 스마트폰 W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가성비를 높인 신제품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LG전자가 선보인 신제품은 LG W10, W30, W30 프로로 다음 달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여러 라인업 제품들을 인도에 출시해왔지만 현지에 특화한 스마트폰 라인업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 시리즈는 인도 수요에 맞춰 프리미엄 라인업인 LG GV 시리즈의 일부 기능을 계승하면서도 저가로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인 W 시리즈 3종은 모두 V형, U형 노치의 6인치 대풀화면 디스플레이와 각 모델별로 후면 듀얼 카메라와 트리플 카메라, 대용량 배터리 등을 탑재했습니다. 모두 안드로이드 9파이가 제공됩니다. 출고가는 10만원대로 책정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판매되는 W10은 18.9대 9 비율의 6.19인치 디스플레이, 후면 1300만 화소와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 전면 800만 화소 싱글 카메라, 3GB 램과 32GB 저장 용량, 4000mAh 용량 배터리, 미디어텍 헬리오 P21을 탑재했습니다. 출고가는 8,999루피로 한화로는 약 15만원입니다. W10과 동시에 판매되는 W30에는 19대 9 비율의 6.26인치 디스플레이, 후면 1200만 화소, 1300만 화소, 2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 전면 1600만 화소 싱글 카메라, 3GB 램과 32GB 저장 용량, 4000mAh 배터리, 미디어텍 헬리오 P22 등이 적용됐습니다. 출고가는 9,999루피로 한화로는 16만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출시될 W30 프로는 19:9 비율의 6.21인치 디스플레이, 후면 1300만 화소, 800만 화소, 5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 전면 1600만 화소 싱글 카메라, 4GB 램과 64GB 저장 용량, 4000mAh 배터리, 퀄컴 스냅드래곤 632 등을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W 시리즈를 통해 인도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출하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앞서 LG전자는 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W 시리즈의 W 알파벳 하단에 승리를 위해라는 문구를 내거는 등 인도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W 시리즈를 인도에서만 출시할 예정이며 이번 신제품은 온라인 채널인 아마존 인도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아직 가격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온라인 채널의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인도 온라인 스마트폰 채널 중 아마존 인도의 점유율은 36%였습니다. 1위는 플립카트로 전체의 53%입니다. 인도는 인구만 14억 명 규모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최대 스마트폰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까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6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국가는 인도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4억 3천만 명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W 시리즈는 인도 지역에 특화시켜 가성비를 높인 게 특징이라며 W 시리즈를 통해 인도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 월드가 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만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이 넘었고 마켓 리뷰글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넷마블은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 월드의 OST 앨범을 6월 28일 오후 6시에 전 세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BTS 월드 OST는 방탄소년단이 최초로 참여한 게임 OST 앨범으로 BTS 월드에 사용되는 배경음악과 테마곡 등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방탄소년단 7멤버가 함께 부른 BTS 월드 OST 앨범 타이틀곡인 헐트비트는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한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 DJ 스위블이 프로듀싱한 팝 록 장르의 곡입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 7멤버가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곡으로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과 하모니, 아련한 정서와 호소력 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헐트비트의 뮤직비디오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BTS 월드의 게임 콘텐츠인 어나더 스토리를 테마로 현실과 다른 평행 우주에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7멤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BTS 월드 OST 앨범에는 진, 지민, 정국이 부른 드림글로우, 제이홉과 비가 부른 A Brand New Day, RM과 슈가가 호흡을 맞춘 올나잇 등 3개의 유닛곡도 포함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7멤버 개개인의 테마곡 등이 추가로 수록됩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의 스토리텔링형 아이돌 육성 게임 BTS 월드가 서비스 초반 인기작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출시 14시간 만에 한국을 비롯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주요 33개의 국가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인기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다운로드 수 매출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BTS 월드가 단기간 국내 포함 글로벌 양대 마켓에서 흥행 신화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팬들이 BTS 월드에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글 마켓 리뷰글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구글 리뷰 평점을 보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해당 게임은 이용자가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되는 스토리텔링형 육성 장르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데뷔를 비롯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되어 문자메시지, SNS, 음성 및 영상통화 등 멤버들과 1대1로 교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멤버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방탄소년단 카드를 수집 및 성장시켜 더욱 다양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가 콘텐츠인 어나더 스토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여 장의 방탄소년단 멤버 사진과 100여 편의 영상 등 다양한 독점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BTS 월드가 국산 모바일 게임 중 글로벌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할지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국산 모바일 게임 중 글로벌 매출 신기록은 경신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이트별로 회원가입했었던 것에서 한 번의 가입으로 다양한 공공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에 한 번 가입하면 이 통합 인증을 채택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원패스는 민간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로그인 등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웹사이트 전용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디지털 원패스가 적용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본인이 등록한 아이디와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패스의 인증수단으로는 웹사이트 로그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핀 패턴, 지문, 안면인식 등이 지원됩니다. 디지털 원패스의 인증수단 가운데 지문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생체정보 인증 방식은 생체 정보를 직접 수집해 보관하지 않아 생체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생체 정보 인증이 처리될 때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증 기능을 이용한 결과만 받아 활용합니다. 디지털 원패스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름 본인 확인 기관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식별 정보의 일종인 연계 정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별 사이트에서 공통 요구하는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해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1365 자원봉사, 교통안전공단 등 28개 공공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로그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지원하던 곳에 다른 인증수단도 지원되도록 디지털 원패스를 보급 중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원패스 지원 대상에 올 하반기까지 정부24, 국민신문고, 아이사랑, 복지로, 큐넷 등 50여 개 사이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0대 웹사이트를 포함해 총 200개 공공 웹사이트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보국장은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하면 국민들이 매번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핀 패턴 지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 방식을 선택 시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불편도 사라진다며 향후 모든 정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본 여행 인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 관광국의 해외 여행객 집계 분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여행객은 60만 3천 명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325만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여행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지만 환율 변동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엔화가 지속 상승하면서 일본 여행의 가성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객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보복론란에 중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일본 여행의 주요 소비층인 2030 젊은 세대들이 주춤한 요인도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해외여행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달 일본 여행객이 29%나 줄어들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역시 일본 여행객이 33%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행사들은 물론이며 저비용 항공사까지 일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에어서울은 한 달 반 동안 29만 9천 원을 내면 일본 전 노선을 횟수에 상관없이 다녀올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이스타 항공 역시 일본 노선의 최대 95%까지 항공 운임을 할인해주는 특가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TA항공은 지난달 500원 특가와 함께 표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1+1 특가 프로모션까지 진행했습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입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들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올 상반기 자체 통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통해 한국 방문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 증가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간 것과 저비용 항공사의 한국 노선 항공권이 활발히 유통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부산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1%나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등 한류 열풍도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5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